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당을 폭발시키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3명 중 1명이 자신도 모르게 당뇨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당뇨로 인한 연간 의료비가 한 사람당 평균 580만 원, 합병증까지 생기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30년간 내분비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침 메뉴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5세 김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흰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를 기본으로 드시고 건강을 위해 홍삼액까지 챙겨 드시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신다면 약 없이도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박 선생님은 석 달 만에 혈당을 180에서 95로 낮추고 약도 3개에서 1개로 줄이셨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혈당 폭탄 아침 습관 5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아침상의 비밀입니다. 밥, 국, 김치로 이루어진 한식이 정말 건강할까요? 먼저 흰쌀밥부터 이야기해보죠.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92입니다. 설탕이 100이니까 거의 설탕을 드시는 것과 다름없어요. 특히 갓 지은 뜨거운 밥은 더 빨리 흡수되어서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된장찌개는 어떨까요? 된장 자체는 발효식품이라 좋습니다만 문제는 나트륨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약 2000mg 들어있는데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과 똑같습니다. 아침 한 끼로 하루치 나트륨을 다 먹는 셈이죠.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식품이라 좋긴 하지만 배추김치 100g에 나트륨이 600mg씩 들어있어요. 아침에 밥, 된장찌개, 김치를 같이 드시면 나트륨 폭탄을 맞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는 음료들의 배신입니다. 홍삼액, 홍삼정, 홍삼차 정말 많이 드시죠? 그런데 시중에 파는 홍삼 제품 성분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첫 번째 원료가 당분입니다. 프럭토스나 올리고당 같은 당분이 주성분이에요. 홍삼 자체는 좋지만 제품으로 만들면서 먹기 편하게 하려고 당분을 잔뜩 넣는 거죠. 홍삼액 한 포에 당이 보통 10g에서 15g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서너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공복에 이걸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꿀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꿀의 75%가 당분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이에요. 공복에 꿀물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대추차도 조심하셔야 해요. 대추 100g에 당이 66g이나 들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당분인 거죠. 여기에 꿀이나 설탕까지 넣어서 드시면 정말 혈당 폭탄이 됩니다. 생강차도 생강 자체는 좋지만 시중 제품들은 매운맛을 중화시키려고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이런 음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당분 덩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의 함정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아침에 특히 좋아하시는 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이 편하다고 흰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죽이 왜 소화가 잘 될까요? 쌀을 푹 끓여서 전분이 완전히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음식을 미리 씹어 놓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흰죽의 혈당 지수는 무려 109입니다. 설탕보다도 높아요. 특히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더 빨리 흡수됩니다. 아침 공복에 흰죽을 먹으면 30분 안에 혈당이 2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누룽지도 구수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누룽지도 결국은 쌀을 태운 거예요. 이걸 물에 끓이면 누룽지탕이 되는데 이것도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크림 수프나 콘 수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밀가루와 버터, 크림이 들어가서 칼로리도 높고 혈당도 빨리 올립니다. 미음은 쌀을 갈아서 만들어 죽보다도 더 빨리 흡수됩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특히 찹쌀 미음은 더 심각합니다. 찹쌀은 맵쌀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거든요. 여러분 소화가 잘 된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오히려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이 혈당 관리에는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부터 살펴보죠. 감 하나에 당분이 15g에서 20g 들어 있습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더 심각해요. 곶감은 말리면서 당분이 농축되어서 100g당 당이 40g이나 됩니다. 수박은 여름에 시원해서 좋지만 수박 한 조각에 당이 10g 정도 들어 있어요. 문제는 수박은 한 조각만 먹기 어렵다는 거죠. 보통 서너 조각은 먹게 되니까 당을 30g에서 40g씩 먹는 셈입니다. 포도는 그 이름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포도당이라는 말이 포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당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당이 20g에서 2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배나 사과도 큰 사과 하나에 당이 15g 정도 배도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 과일들은 품종 개량을 통해 더 달게 만들어져서 옛날 과일보다 당분이 훨씬 많아요.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왜 더 문제일까요? 위가 비어 있으면 과일의 당분이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과일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더 심각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 3개에서 4개가 필요한데 이걸 그냥 먹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배도 부르겠죠.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단숨에 마실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어서 콜라만큼이나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후 당 보충이라는 미신입니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정말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뭘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는 당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온 음료 한 병에 당이 20g에서 30g이나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5개에서 8개 정도예요. 30분 산책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운동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초콜릿도 다크초콜릿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운동 후에 한두 조각 먹는 분들이 있는데 다크초콜릿도 결국은 당분과 지방 덩어리입니다. 카카오 70% 다크초콜릿도 100g당 당이 30g 정도 들어 있어요. 에너지바도 이름부터 에너지바니까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 설탕과 시럽으로 만들어집니다. 견과류나 곡물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붙이기 위해 당분을 잔뜩 넣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운동 후에는 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돼요. 굳이 특별한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말 건강한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321 아침 공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의 3분의 1은 단백질, 2분의 1은 채소, 나머지를 6분의 1씩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접시를 하나 놓고 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김치도 좋아요. 단 김치는 살짝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3분의 1은 단백질입니다. 계란이나 두부, 콩, 생선 같은 거예요. 계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부는 반모 정도가 적당하고요. 나머지 공간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현미밥이나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 또 하나는 견과류나 들기름,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채소의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늘 먹던 한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밥을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미밥이 처음엔 거칠고 맛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엔 백미와 현미를 7대 3으로 섞어서 시작하세요.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는 거죠. 귀리를 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귀리를 8대 2 정도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혈당 지수가 확 낮아집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밥을 지어서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전날 저녁에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데워 먹으면 됩니다. 국도 바꿔보세요. 된장찌개 대신 맑은 된장국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을 적게 넣고 두부와 버섯, 채소를 많이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은 늘릴 수 있습니다. 미역국도 좋은 선택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소고기를 넣을 때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넣으세요. 그리고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콩나물국도 추천합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반찬도 바꿔보세요. 김치는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겉절이나 물김치처럼 덜 절인 김치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나물 반찬을 늘리세요. 시금치, 콩나물, 숙주, 고사리 같은 나물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참기름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들기름을 쓰면 오메가3도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달걀 반찬도 좋습니다. 달걀찜, 달걀말이, 술안 등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죠.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아침에 달걀 2개 정도는 든든하게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전직 교사 박 선생님은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공복혈당이 180이었고 당화혈색소는 8.5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처음엔 약을 3가지나 처방받으셨는데 부작용도 있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하셨대요. 그러던 중에 식습관 개선에 대해 알게 되셨고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처음 한 일은 매일 드시던 흰죽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아침마다 흰죽을 드셨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처음엔 흰죽에 콩을 넣어 드셨습니다. 그 다음엔 현미죽으로 바꾸셨고 나중엔 현미밥으로 완전히 전환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반찬 바꾸기였습니다. 짠 반찬 대신 나물 반찬을 늘리고 매일 아침 달걀 2개는 꼭 드셨대요. 그리고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음료 바꾸기였습니다. 매일 드시던 홍삼액을 끊고 대신 물을 많이 드셨어요. 처음엔 맹물이 싱거우셨는데 레몬을 띄워 드시니까 괜찮으시더래요. 석 달 후 공복혈당이 18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8.5에서 6.8로 낮아졌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도 3개에서 1개로 줄이셨습니다.
6개월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이 되었고 당화 혈색소는 5.9가 되었습니다. 결국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박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신 건 의료비 절감이었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나가던 약값이 없어졌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절약하신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매일 약 먹는 스트레스가 없어졌고 음식도 즐기면서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박 선생님의 가족들도 함께 변했습니다. 부인도 같이 식단을 바꾸셨는데 10kg이나 감량하셨대요. 고혈압 약도 줄이셨고요. 아들 내외도 주말에 오면 같은 식단으로 먹는데 모두들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해보세요. 첫째 주에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먹는 음식 말입니다. 흰죽을 드셨다면 현미죽으로 흰빵을 드셨다면 통곡물빵으로 바꿔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주말엔 좀 느슨하게 하셔도 돼요. 대신 평일엔 꼭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약국에서 혈당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면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주에는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나 나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장을 코팅해서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 채소로 어느 정도 배가 차서 밥을 적게 먹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30번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주에는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서는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왜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세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한 사람당 연간 200만 원씩 절약한다면 4인 가족은 80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함께 장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현미, 귀리, 콩, 두부, 달걀 각종 채소를 사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가면 더 좋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요리도 함께 해보세요. 주말에 가족이 모여서 건강한 아침상을 차려보는 거예요. 각자 한 가지씩 만들어보고 서로 맛을 평가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아침에 죽을 먹어야 속이 편한데 어떻게 하나요? 네,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죽을 드셨던 분들은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흰죽 대신 잡곡죽을 드세요. 현미, 보리, 콩, 팥 같은 걸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너무 푹 끓이지 마세요. 쌀 알갱이가 어느 정도 씹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하나 풀어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혈당 상승도 억제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죽을 식혀서 드세요. 뜨거운 음식은 더 빨리 흡수되거든요. 미지근하게 식혀서 천천히 드시면 혈당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통째로 드세요. 주스나 갈아서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셋째, 적당량만 드세요. 사과는 반개, 배는 4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과일 종류도 신경 쓰세요. 베리류가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거요.
당분이 적고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반대로 망고, 파인애플, 수박 같은 열대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아침을 안 먹는 게 더 나은가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걸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간헐적 단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함부로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됩니다.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규칙적인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거든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기 쉽고 혈당 변동폭도 커집니다. 만약 아침에 정말 입맛이 없으시다면 가볍게라도 드세요. 삶은 달걀 하나와 토마토 반 개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격하게 식단을 바꾸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의사와 상담해서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거친 현미나 잡곡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좀 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견과류가 건강에 좋긴 하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석 달은 해봐야 몸이 변합니다. 그리고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회식이 있거나 특별한 날엔 평소와 다르게 먹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한 끼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식사 외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당 농도를 낮춰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둘째,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세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설거지,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세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라 이때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석 달에 한 번은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지난 석 달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목표는 6.5 이하입니다. 정상인은 5.6 이하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아침 습관 5가지가 사실은 혈당 폭탄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셨죠. 흰 쌀밥과 된장찌개, 김치로 이루어진 전통 아침상 홍삼액이나 꿀물 같은 건강음료,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 아침 공복에 먹는 과일, 운동 후 이온 음료나 초콜릿,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혈당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해결책을 아셨습니다. 321 공식을 기억하세요. 채소 반, 단백질 3분의 1, 나머지를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겁니다.
흰 쌀밥은 현미밥으로, 된장찌개는 맑은 된장국으로, 단 음료는 물로 바꾸세요. 실천은 단계적으로 하세요. 첫째 주엔 아침 첫 음식만 바꾸고, 둘째 주엔 먹는 순서를 조정하고, 셋째 주엔 가족과 함께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만 지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박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으로 혈당을 잡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의료비도 절감되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580만 원의 의료비는 계속 나갈 것이고, 합병증이 생기면 1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약 먹는 스트레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답답함, 이런 게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흰죽 대신 현미밥을, 홍삼액 대신 물을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한 그릇으로 새벽 혈당을 잡는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새벽에 혈당이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